혹시라도 더 포괄적인 영역에서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생활 2급 구술 3번, 노인 구술 1번, 유소년 구술 1번, 장애인 구술 1번. 이렇게 총 6번의 구술 시험을 보았고 모두 합격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응시한 구술 시험에서는 지금 자료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구술 시험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자료에서 벗어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슬프지만요. 우리 수험생 앞에 실기 구술이라는 험난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는 현명하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리라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합격이라는 영광을 스스로에게 안겨주리라 믿고 또 믿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반복과 반복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프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2025년 탁구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구술 대비 파트 4 노인 지도 방법 1. 노화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첫째,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둘째, 세포 수준에서는 DNA 손상 축적, 세포 분열의 한계, 텔로미어, 단축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조직 및 장기 수준에서는 근육량 감소, 골밀도 저하, 심혈관 기능 저하 등이 발생합니다. 넷째,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서 감염에 취약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반응 속도 저하 등 뇌 기능의 변화도 노화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2. 노인의 심리적 변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첫째, 노년기에는 은퇴와 사회적 역할 변화로 인해 자아 정체감의 혼란과 상실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면서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친구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심화되며 이는 우울감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의 감소는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생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지혜와 통찰력이 깊어지면서 자아 수용과 삶의 의미를 찾는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납니다. 3. 노인이 운동을 하는 필요성,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를 지연시키고 호흡기 순환기 기능의 증진과 근기능 증대 등 각종 건강 증진 강화에 필요합니다. 인체의 심리적 행복감과 신체적 건강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하고 질병의 예방과 회복에 필요하며 친교 확대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사회적 안정을 추구합니다. 또한 성취 경험과 흥미 확대와 삶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4. 노인 운동 지도사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인 운동 참여자의 언어를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노인 운동 참여자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공감도 가져야 하며 또한 노인 운동 참여자를 공손한 태도로 대하고 적절한 시점에서 상황에 맞는 언행을 하는 재치가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참여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언행을 일치시키고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5. 노인 스포츠 지도자의 지도 기법 지도 요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참여자들보다 일찍 도착하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기, 오늘 해야 할 운동을 소개하기, 운동의 목적과 효과를 설명하여 참여자들의 동기 유발, 참여자 스스로 몸의 상태를 인식하도록 해주기, 사교적 관계 조성하기,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등이 있습니다. 6. 노인 운동 지도 시 필요한 요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확한 의사 전달과 정확한 지도 방법과 노인 운동 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긍정적 피드백 등이 필요합니다. 7. 노인 운동 지도의 목표에 대해 말하세요.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 및 증진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자율성, 외부 환경 적응, 독립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소속감,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 협동 정신을 강조하고 가족 간 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세대 간의 이해와 융합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8. 노인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인이 규칙적인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효과에는
신체적 효과, 심리적 효과, 사회적 효과가 있습니다. 신체적 효과는 심폐기능 향상과 근골격계 기능 향상 등 체력이 증가합니다. 심리적 효과는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 기분 상태의 개선 및 우울증 감소 등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효과는 세대 간 교류 촉진과 확대된 사회적 문화적 연결망과 새로운 역할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9. 노화의 정서적 변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능 및 기억력 감소, 우울증 경향과 소극적 성향 증가, 타인에 대한 의존성 증가, 고독감도 증가합니다. 또한 은퇴로 인한 사회적 신분 상실감과 가족과 친구 등의 죽음으로 허무감, 절망감을 경험합니다. 10. 노인의 인지능력의 보편적 변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억력 저하, 일상생활 능력 저하, 인지능력 저하가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신체와 뇌의 전반적인 기능들이 쇠퇴하기 때문에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제한이 생기게 되고 기억력이 약해지면서 유연한 사고와 행동에 제약이 생기게 되고 학습 능력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하됩니다. 기억력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약화되기는 하지만 형태에 따라 약화의 정도가 다르고 사고 방법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개인 간 차이도 있습니다. 11. 인지능력이 떨어진 노인 지도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상대방의 의사 전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상대방의 언행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언어 전달보다는 시범을 보여주면서 따라하도록 합니다. 어려운 동작보다는 쉬운 동작 위주로 지도합니다. 복잡한 동작보다는 단순한 동작 위주로 지도합니다. 다양한 동작보다는 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익히도록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합니다. 12. 노인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흔히 사용하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의학 용어나 특수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이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해야 하고 친절과 보살핌의 자세로 대합니다. 공감을 느끼며 경청합니다. 저음으로 분명하고 천천히 말하고 신체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고 접촉을 적절하게 자주 사용합니다. 다만 어린 유소년을 다루듯 말하지 않아야 하고 소리 질러가며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눈을 맞추고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고 대상자를 정면에서 쳐다볼 것과 눈높이를 맞추고 편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노인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년층은 주입식 교육보다는 반복적 교육을 하고 기본 자세 교육 시 틀에 맞추는 교육이 아닌 개인차를 고려해서 지도하고 스트레칭 준비 운동을 하고 휴식 공간 확보로 교육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수업 장소에 일찍 도착하여 새 참여자 파악 등 상호 교류합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지도한다. 준비 운동을 하고 강도가 낮은 운동부터 시작한다. 질병이 있는 노인은 운동 전 의사에게 상담이 필요하다. 과도한 동작이나 무리한 동작은 절제한다. 14. 노인 운동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설명하시오.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신체활동 지침과 안전 및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지감 표현을 잘 해야 합니다. 대화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자아 존중감을 상승하게 해줍니다. 참가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참가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표현이 필요합니다. 동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걱정거리, 고통, 관심사를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15. 노인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육량이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 및 각종 성인병에 노출이 쉽습니다.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근위축 및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는 자세로 인해 허리 디스크, 관절염 등 각종 외과적 질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신체 구조 및 기능의 저하가 발생합니다. 피부 및 지방 조직 약화, 세포 감소, 뼈대와 수익은 약화, 치아의 감소 등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흰머리 증가, 머리카락 감소, 주름살 증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이 나타납니다. 16.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적으로는 체력, 유연성, 균형감, 회복력 등의 기능이 약화되고 정신적으로는
사회적 관계의 축소로 인한 고립감 등의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에게는 그런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체적 능력을 유지하면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양식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교류가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7. 노인 스포츠로 심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고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서적 상실감을 치유하여 노인 우울증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18. 노인의 운동 지도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인의 경우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있고 근력과 골밀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상담을 통해 각종 성인병이 고혈압, 당뇨병 있는 경우 병원에서 진단을 통해 운동해도 괜찮다는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 준비 운동과 운동 후 마감 운동을 하고 운동은 강도가 낮은 것부터 시작하고 체중을 이용한 저항 운동이나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 유연성 향상을 위한 스트레칭 등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 상승의 위험이 있는 과도한 운동, 관절을 반복 사용하는 동작, 과하게 신전시키는 동작, 갑작스럽게 자세를 바꾸는 동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19. 노인 지도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지도합니다. 준비 운동을 하고 강도가 낮은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질병이 있는 노인은 운동 전 의사에게 상담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동작이나 무리한 동작은 절제합니다. 20. 노인 지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인의 경우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있고 근력과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 전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항상 안전을 우선에 두고 체중을 이용한 저항 운동이나 저강도 유산소 운동, 유연성 향상을 위한 스트레칭 등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 각종 성인병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진단을 통해 운동해도 괜찮다는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으로 퇴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며 심리적으로도 약해지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운동의 목표는 신체 능력의 퇴화와 같은 노화 현상을 늦추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을 통해 심리적 활력과 자신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자의 상태에 맞는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예방해야 합니다. 아울러 운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교류를 늘리는 일도 부수적으로 고려할 사항입니다. 21. 노인 체육활동 지도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발성을 중시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준하여 지도합니다. 지역성을 중시합니다. 통합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흥미를 중요시합니다. 22. 노인 운동 지도 목표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운동을 통해 노인들의 체력과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운동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적 연결을 증진시킵니다.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 습관을 형성시킵니다. 노인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운동 환경과 보호 장비를 제공합니다. 노인들의 운동 요구사항과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합니다. 23. 노인 프로그램 계획 시 참고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운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들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운동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이 사회적인 연결을 형성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을 제공하여 운동의 중요성과 올바른 운동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운동 시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4.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다르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노화가 진행되면 근육량, 골밀도가 감소하여 근력이 많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폐활량, 유연성, 신경 반사작용 등에서 운동 수행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 노인성 질환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강도, 운동 빈도, 운동 시간 등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며 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25. 유소년부터 노인까지 연령대가 다양한데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유소년이나 중년층이 탁구를 처음 시작할 때 이론 및 기본기를 갖추는 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힘든 작업일 수 있으나 기본기를 갖춘 후 제대로 치는 탁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자주 기회를 만들어주고 게임 위주가 아닌 기본기 위주의 스텝을 활용해 전신으로 운동하는 탁구에 대해 지도해 나가야 합니다. 노인층은 생활체육의 기본인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기본을 지켜 유소년 및 중년층들과도 함께 어울려 즐겁게 땀 흘려 운동할 수 있도록 가벼운 스텝과 좋은 자세 스윙을 가르쳐 연결 위주의 탁구를 가르쳐야 합니다. 26. 흥미를 잃었다던가 다양한 이유로 그만둘 수도 있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여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설명하시오. 저는 먼저 지도자와 배우는 사람 상호 간의 믿음을 쌓고 의욕을 잃지 않도록 사전에 대화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배우는 분이 그만두고 싶다고 할 때는 그 이유를 들어보고 그에 맞는 대안을 내놓거나 초심을 떠올리도록 대화를 나누고 만약 계속 배운다면 앞으로 어떤 스타일과 플레이를 원하는지 알아보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 안내한 후 시간이 흐를 때마다 한 단계씩 성취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7. 노인지도 시 유의사항 및 노인지도 과정에서 지도 대상인 노인이 실력 향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조치 방법을 설명하시오. 노인들은 신체적 능력이 감소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듦에 따라 자존감이 감소하고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보다도 지도자는 노인들에게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도 대상인 노인들의 운동 능력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운동의 강도와 빈도를 조절하고 적절한 휴식을 권장하여야 합니다.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놀이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즐겁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합니다. 28. 노인 스포츠 지도사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인 스포츠 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9.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른 운동 처방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신체적 상태는 근육량 감소, 근력 저하, 유연성 저하, 균형감 저하가 있으며 정신적 상태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상태가 있습니다. 운동 처방으로 증강도 유산소 운동을 2-3회 30분 이상 실시하고 증강도 저항 운동을 2-5회 실시합니다. 30. 노인에 맞는 영양 섭취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인의 경우에도 근력 운동에는 일반인과 큰 차이 없이 영양을 섭취해주면 됩니다. 다만 골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칼슘을 같이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인의 경우 많은 단백질 섭취는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 일반 성인과 같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은 포화지 방산이 많은 육류보다는 생선이나 견과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채소도 충분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31. 노인에게 적당한 유산소성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시오. 신체 조성, 뼈 건강, 신경근 긴장, 스트레스 수준 변화를 위한 한 가지 이상의 운동 형태 이용을 권장합니다. 대표적 유산소 운동으로 자전거, 가벼운 조깅, 수영, 걷기 등을 해줍니다. 빈도는 일주일에 3-5회가 적당합니다. 강도는 심폐계, 근육골격계를 자극할 정도로 설정합니다. 32.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저항 운동에 대해 설명하시오. 큰 근육을 사용한 운동을 초반 배치하여 저항 운동을 실시합니다. 하체 운동은 레그프레스를 초반에 배치합니다. 상체 운동은 체스트 프레스, 시티드 로우 등을 초반에 배치합니다. 노인이 유연성과 낮은 골밀도 등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서 맨몸 운동, 튜빙 밴드, 짐스틱과 같은 소도구를 이용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위별 운동보다는 전신 또는 여러 근육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동작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노인기, 즉 만 65세 이상 체력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력 및 골밀도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맨몸 운동으로 측정합니다. 상지의 경우 악력의 강도, 하지의 경우 맨몸 스쿼트로 측정합니다. 주된 평가로 유연성과 심폐지구력 등을 평가합니다. 34. 노인의 노화 원인 3가지를 설명하시오. 활성산소의 발생으로 조직과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운동 부족과 잘못된 자세 및 습관으로 근위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퇴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35. 노화로 인한 근력 감소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감소증과 영양 및 수분 보충의 부족,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 부족 등이 그 원인입니다. 고강도보다는 저강도의 운동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6.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과 다르게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노인의 경우 유연성, 근육량, 심폐기능, 골밀도 등이 감소하고 각종 성인병의 위험이 더 높아서 운동 진행 시 부상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37. 노인에게 머신 운동을 가르칠 때 필요한 것에 대해 설명하시오. 먼저 시범을 보여 이해를 도와야 하고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안전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저강도로 실시합니다. 러닝머신으로 불리는 트레드밀보다는 무릎에 무리가 덜한 고정자전거 등을 권유합니다. 운동 전 해당 운동에 대한 목적을 상기시켜줍니다. 38. 노인 운동 전문가가 꼭 갖춰야 할 2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인 질병에 대한 지식과 그에 따른 운동 처방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39. 노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조치 방법을 설명하시오. 환자의 의식 유무 확인 후 119에 신고합니다. 한 사람을 지목하여 119 신고를 부탁합니다. 호흡,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부상이 있다면 얼음찜질, 손상 부위 대한 압박, 응급처치를 실행합니다. 기도가 막혔다면 하임리법을 실시합니다. 화상 시 해당 부위 옷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40. 노인에게 적당한 유산소성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시오.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달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5회 권장하고 강도는 심폐계, 근골격계를 자극할 정도로만 설정하여 운동합니다. 41. 노인의 노화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화의 핵심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시간의 흐름과 자연스러운 신체 손상, 신체 시스템 약화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 생활 방식, 환경, 사회적 상황 등이 있습니다. 활성산소의 발생으로 조직과 세포를 손상시키고 혈액순환의 저하로 인하여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운동 부족과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근위축 현상이 발생합니다. 42. 노인 체력에 대해 설명하시오. 일상활동 수행 능력을 의미하는 건강 관련 체력의 요인으로는 신체 조성,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근력, 유연성 등을 포함하고 특정한 활동이나 스포츠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관련 체력의 요인으로는 민첩성, 평형성, 협응력, 스피드, 순발력을 포함합니다. 건강 관련 체력은 건강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예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신체적 도전과 일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필수적인 신체적 능력에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43. 치매 환자의 운동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말을 걸어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운동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동기부여를 위하여 보상제도를 도입하거나 외부 강사, 초빙 또는 가족 참여, 유도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룹 형태의 집단훈련 방식을 통하여 사회성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사회성을 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가능한 한 주 45회 하는 것이 좋고 운동 시간은 매일 30분이 적당하고 무리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운동 형태는 걷기 10분, 운동 10분,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운동 10분을 권장합니다. 치매 환자에게 재미있는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수영, 체조, 춤을 음악에 맞추어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도하고 체조는 필수 종목입니다. 44. 노인 저항 운동 시 이점에 대해 말하세요. 노인이 저항 운동을 할 경우 심혈관계 질환인 고지혈증, 당뇨 등을 예방 및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하된 근력을 유지 및 증진시킬 수 있고
심폐지구력 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항 운동은 뼈 합성에도 도움이 되어 골다공증의 예방 혹은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력이 증진되거나 근육량이 증가되면 자존감 상승, 자신감 증가 등과 같은 심리적인 부분에도 큰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45. 고관절을 다친 노인에게 생길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움직임이 적어 근감소증에 의해 근손실이 올 수 있으며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 감소에 따라 각종 대사증후군에 노출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적은 부위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괴사가 될 수 있습니다. 46. 자동 제세동기에 대한 사용 목적 및 사용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제세동기는 심정지된 사람에게 사용이 가능하며 강한 전기 충격을 심장에 주어 심장을 뛰게 하는 데 있습니다. 47. 물이 묻은 상태의 환자에게 사용하는 제세동기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물기가 있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고 심장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환자와 장비를 물기 없는 장소로 이동시켜 사용해야 합니다. 48. 노화로 인한 근력 감소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력이 저하되는 최대 요인은 근육량의 감소이고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근섬유의 위축과 수의 감소 때문입니다. 나이 증가에 따른 근육량의 감소는 주로 근섬유의 위축 및 근섬유의 감소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49.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저항 운동을 2개 이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밴드 운동과 플렉스바 운동이 있습니다. 밴드 운동은 고무로 만든 밴드나 튜브를 이용한 운동이며 밴드를 끌어당겨 생기는 장력이 무게가 됩니다. 즉 밴드가 수축하려고 하는 힘에 저항하여 근육의 힘이 발휘됩니다. 플렉스바 운동은 발을 잡고 비틀고 구부리고 흔드는 동작을 통하여 노인들의 약화된 손목, 손가락 등의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50. 고혈압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수축기 140mmHg, 이완기 90mmHg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봅니다. 51. 고혈압이 있는 노인의 운동 지도 방법을 설명하시오. 운동 전 혈압을 체크합니다. 혈압의 비정상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동 지도를 합니다. 낮은 강도 운동을 진행하고 고중량 운동은 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52. 당뇨병 환자에 대한 운동 지도 방법을 설명하시오. 운동 시작 전 혈당 체크를 한다. 300mg/dl 이하로 권장합니다. 저혈당인 경우 운동 시작 전 당을 섭취하여 보충합니다. 저강도의 저항 운동과 주 3-5회 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성 운동을 권장합니다. 식품과 인슐린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도합니다. 53. 관절염 환자의 운동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관절의 충격이 적은 유산소 운동을 지도합니다. 저강도 운동을 진행합니다. 사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기구를 사용하도록 지도합니다. 54. 협심증 환자의 운동 지도 방법을 설명하시오. 유산소 운동은 가슴 통증을 느끼는 수치가 100%일 때 그 수치의 70%의 강도로 30분가량의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허파를 자극하면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상승하므로 추운 날씨에는 운동을 피합니다. 무산소 운동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저강도로 실시하며 발살바 호흡법은 금지합니다. 2025년 탁구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구술 대비 파트 5. 유소년 지도 방법 2024년에 출제되었던 유소년 구술 문제를 보면 탁구 규정은 필수이고 유소년 지도 방법 이외의 생활체육 전반 파트 3 이해 능력 관련에 관한 문제가 다소 출제되었습니다. 구술 범위를 다소 넓혀서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체력의 요소 중 건강체력에 대해 설명하시오. 건강체력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체력의 요소입니다. 이는 운동 수행 능력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체력 요소를 포함합니다. 건강체력에는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등이 있습니다. 2. 체력의 요소 중 운동체력에 대해 설명하시오. 운동체력은 스포츠나 운동 수행에 필요한 체력의 요소로 운동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체력의 구성 요소는 특정한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기술적, 신체적 능력을 포함합니다.
운동 체력에는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력, 반응시간 등이 있습니다. 3. 유소년의 정신적 측면에서 지도 방법을 설명하시오. 유소년의 정신적 측면에서의 지도는 신체적인 훈련만큼이나 중요하며 유소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측면에서의 지도는 유소년의 동기부여, 자존감, 팀워크, 집중력,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지도자는 이해와 인내를 가지고 유소년의 개인적 특성에 맞춘 지도를 해야 합니다. 4. 유소년 지도의 목적 목표에 대해 설명하시오. 유소년 지도 목표는 유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소년 지도 목적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도덕적 성장을 돕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과 적합한 프로그램이 필수적입니다. 5. 청소년이 운동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청소년에게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운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체적인 건강으로 청소년기의 규칙적인 운동은 근력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뼈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건강으로 운동은 엔돌핀과 같은 화학 물질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고 학습 능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건강으로 운동을 통해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협동심,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6. 유소년 체육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유소년에게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운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체적인 건강으로 유소년기의 규칙적인 운동은 근력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뼈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건강으로 운동은 엔돌핀과 같은 화학 물질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고 학습 능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건강으로 운동을 통해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협동심,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7. 유소년 프로그램 구성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소년 개개인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성향에 맞추어 개별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소년의 발전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선수들의 자신감 향상을 촉진해야 합니다. 재미와 즐거움을 강조하여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8. 유소년 지도자의 자질을 설명하시오. 탁구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소년 개개인의 능력과 성격에 맞추어 개별적인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소년들이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소년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윤리적이고 책임감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9. 유소년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설명하시오. 탁구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소년 개개인의 능력과 성격에 맞추어 개별적인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소년들이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소년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윤리적이고 책임감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10. 유소년 지도 자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탁구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소년 개개인의 능력과 성격에 맞추어 개별적인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소년들이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소년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윤리적이고 책임감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11. 유소년 지도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설명하시오. 유소년 지도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는 사랑하는 마음, 공정성, 인내심, 공감 능력, 긍정적인 태도, 책임감, 윤리적 행동, 존중감, 열정, 소통 능력 등이 있습니다. 사랑은 말 그대로 자신뿐만 아니라 유소년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인내심은 유소년들의 학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합니다. 공감 능력은 유소년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유소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여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책임감은 유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행동은 모든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존중감은 유소년을 있는 그대로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통 능력은 유소년과 학부모님과 진실하고 명확하게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12. 유소년 지도자로서 마음가짐 및 마인드에 대해 설명하시오. 유소년 지도사로서 마음가짐과 마인드는 사랑하는 마음, 공정성, 인내심, 공감 능력, 긍정적인 태도, 책임감, 윤리적 행동, 존중감, 열정, 소통 능력 등이 있습니다. 사랑은 말 그대로 자신뿐만 아니라 유소년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인내심은 유소년들의 학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합니다. 공감 능력은 유소년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유소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여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책임감은 유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행동은 모든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존중감은 유소년을 있는 그대로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통 능력은 유소년과 학부모님과 진실하고 명확하게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13. 유소년 체육 프로그램 계획 시 고려해야 할 것에 대해 설명하시오. 개인적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회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14. 유소년 운동에 맞는 영양 섭취에 대해 말하시오. 유소년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탄수화물 마이너스 지방 마이너스 단백질 순으로 421의 비율에 맞춰 구성하며 평소에는 탄산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고 가급적 야채류와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여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또한 유소년 선수는 철분과 칼슘의 충분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철분의 경우 성장을 위한 생리적 요구가 증가한 시기에 운동함으로써 철분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15. 유소년의 운동 지도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말하시오. 유소년의 운동 지도 시에는 개인차를 고려하여 신체적 발전 단계에 맞추어 지도를 해야 합니다. 인지적, 신체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고 신체의 성장과 운동 기술의 고른 발달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흥미와 능력을 고려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소년의 마음을 이해하고 경청하며
공감하면서 지도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과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유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16. 유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 방법에 대하여 말하시오. 유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 성장이 전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신적으로도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산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신체적 발전 단계를 고려하며 재미와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도합니다. 동기를 잃지 않도록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해주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과도한 경쟁심이나 승리에 대한 집착보다는 협동심과 스포츠맨십, 건전한 성취감 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7. 유소년 운동 지도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세요. 운동 시간이 너무 긴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고 운동에 대한 학습 효과도 낮아지므로 여러 번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향상을 위한 운동보다 놀이의 개념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해주어 스스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주의력이 떨어지는 시기이니 안전사고에 유의합니다. 과도한 경쟁보다는 놀이 형식의 운동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개인별 지도보다는 또래 집단을 형성하여 지도를 해나갑니다.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서 지도합니다. 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18. 유소년 지도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는 방법 3가지를 말하시오.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일관성 있게 차별을 두지 않고 가르칩니다. 흥미를 잃지 않도록 꾸준히 동기유발을 통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스포츠에서 중요한 인성교육을 스포츠 지도와 함께 시행합니다. 2025년 탁구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구술 대비 파트 6. 장애인 지도 방법. 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다른 구술 자료에 비해 장애인 구술은 자료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 밴드에 올라와 있는 구술 자료와 몇몇 경험자 분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2024년 출제된 구술 정보를 추가하여 최종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최프로는 2024년 구술은 높은 점수로 합격했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하며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제 자료에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여러분들만의 구술 자료로 재정립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자료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5년 구술평가 검정 항목에 의하면 규정에서 이 문제 50점, 이해능력 지도 방법에서 이 문제 50점입니다. 규정 문제는 일반 탁구 규정과 장애인 규정 둘 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지도 방법은 탁구의 이해능력, 장애 유형별 지도 방법 등을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급 분류 관련 문제도 나오므로 열심히 공부해 둡시다. 등급 분류 세부 사항으로는 장애인 탁구 등급, 등급 분류, 등급의 종류 등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최프로의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생 여러분들만의 구술 자료로 꼭꼭꼭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장애인 지도사 지원 동기는 무엇입니까? 개인별 답안 작성 바랍니다. 2. 자격증 용도는 무엇입니까? 개인별 답안 작성 바랍니다. 3. 장애인 지도사 취득 목적 및 계획은 무엇입니까? 개인별 답안 작성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1번, 3번 문제는 구술 시험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4. 스탠딩 선수 지도 방법을 설명하시오. 첫째, 스탠딩 장애인 선수의 지도는 선수의 장애 유형과 이동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둘째, 상체 근력과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탁구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합니다. 셋째, 이동이 제한된 선수는 최소한의 이동 범위 내에서 정확한 공 처리를 연습하도록 지도합니다. 넷째, 안정적인 자세 유지를 위해 그립과 스탠스를 조정해주고 필요시 보조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다섯째, 심리적 훈련과 경기 전략을 병행하여
자신감을 높이고 경기에서의 집중력과 반응 속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5. 휠체어 선수들의 등급별 지도 요령을 설명하시오. 1급 지도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체와 팔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선수는 기본적인 그립 방법과 짧은 거리 리시브 연습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도록 지도합니다. 2급 지도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몸통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선수는 팔의 각도와 힘 조절을 중점적으로 훈련하여 안정적인 랠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3급 지도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몸통 회전이 약간 가능한 선수는 팔과 몸통을 함께 사용하는 스윙 훈련을 통해 공격 기술을 보완하도록 지도합니다. 4급 지도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체와 팔의 기능이 비교적 좋은 선수는 휠체어를 빠르게 조작하며 공의 각도를 조절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지도합니다. 5급 지도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체와 팔의 움직임이 거의 정상인 선수는 빠른 휠체어 이동과 공격적인 기술을 결합한 고강도 훈련을 제공합니다. 6. 장애인 지도 방법을 설명하시오. 각 체급별로 지도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하고 훈련 시 선수들의 체력 조건과 컨디션 변화에 신경을 써서 지도해야 합니다. 안전한 경기장을 확보하고 장애인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장비를 준비합니다. 각 선수의 능력에 맞춘 기본 기술부터 교육합니다. 선수들이 긍정적인 자세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팀 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고 팀워크를 향상시킵니다. 정기적으로 선수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훈련 계획을 조정합니다. 7. 지적장애인에게 어떻게 탁구를 지도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지적장애인에게 탁구를 가르칠 때는 그들의 능력과 요구에 맞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을 잡는 법, 라켓을 잡는 법 등 기본적인 동작부터 시작합니다. 기본 동작을 익힌 후 서서히 난이도를 높여갑니다. 동영상, 그림 등을 활용하여 동작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설명합니다. 작은 성취라도 인정하고 칭찬하여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배우는 속도가 느릴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게임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경쟁심보다는 협동심을 키웁니다. 각 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맞춘 지도를 합니다. 8. 청각장애인에게 어떻게 탁구를 지도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청각장애인에게 탁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각적 자료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범을 많이 보이고 시각적 신호를 통해 소통하며 반복 학습과 인내를 통해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공을 잡는 법, 라켓을 잡는 법 등 기본적인 동작부터 시작합니다. 기본 동작을 익힌 후 서서히 난이도를 높여갑니다. 동영상, 그림, 슬로우 모션 영상 등을 활용하여 동작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설명합니다. 글씨, 그림, 제스처 등을 활용하여 지시를 전달합니다. 수화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합니다. 제스처와 표정을 통해 의사소통합니다. 작은 성취라도 인정하고 칭찬하여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배우는 속도가 느릴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각 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맞추어 지도를 합니다. 9. 휠체어 장애인에게 어떻게 탁구를 지도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휠체어 사용자에게 탁구를 가르칠 때는 휠체어 사용의 특성과 함께 탁구 기술을 통합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 제한을 고려하여 자세와 스윙 동작을 지도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연습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주며 맞춤형 접근을 통해 각 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휠체어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휠체어 사용에 적합한 탁구 테이블을 준비합니다. 라켓을 잡는 법, 휠체어를 이용한 이동 방법 등 기본적인 동작부터 시작합니다. 기본 동작을 익힌 후 서서히 난이도를 높여갑니다. 동영상, 그림, 슬로우 모션 영상을 활용하여 동작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설명합니다. 휠체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동시키고 제자리에서 회전하는지 가르칩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공을 치는 방법을 연습합니다.
작은 성취라도 인정하고 칭찬하여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배우는 속도가 느릴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각 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맞추어 지도를 합니다. 10. 휠체어 백핸드 스트로크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휠체어 사용자에게 탁구를 가르칠 때는 휠체어 사용의 특성과 함께 탁구 수를 통합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 제한을 고려하여 자세와 스윙 동작을 지도해야 합니다. 휠체어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몸의 중심을 잘 잡고 안정적으로 스윙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휠체어는 약간 측면을 향하게 하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입니다. 라켓을 몸중앙 쪽으로 당기고 면을 약간 숙여줍니다. 시선은 상대방의 공이 오는 방향을 주시합니다. 팔꿈치를 펴면서 라켓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이때 손목을 고정하고 팔의 힘을 사용하여 공을 임팩트합니다. 상체를 약간 회전시키며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시킵니다. 휠체어의 바퀴를 고정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팔로스로우 후에는 재빠르게 다음 공을 대비합니다. 11. 휠체어 백핸드 드라이브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휠체어 사용자에게 탁구를 가르칠 때는 휠체어 사용의 특성과 함께 탁구 기술을 통합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 제한을 고려하여 자세와 스윙 동작을 지도해야 합니다. 휠체어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몸의 중심을 잘 잡고 안정적으로 스윙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휠체어는 약간 측면을 향하게 하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입니다. 라켓을 몸중앙 쪽으로 당기고 면을 약간 숙여줍니다. 시선은 상대방의 공이 오는 방향을 주시합니다. 팔꿈치를 펴면서 라켓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이때 손목을 사용하여 공을 임팩트합니다. 상체를 약간 회전시키며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시킵니다. 휠체어의 바퀴를 고정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팔로스로우 후에는 재빠르게 다음 공을 대비합니다. 12. 휠체어 탁구의 포핸드 스트로크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휠체어 사용자에게 탁구를 가르칠 때는 휠체어 사용의 특성과 함께 탁구 기술을 통합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 제한을 고려하여 자세와 스윙 동작을 지도해야 합니다. 휠체어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몸의 중심을 잘 잡고 안정적으로 스윙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휠체어 선수의 휠체어를 탁구대 엔드라인과 맞추고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라켓 핸드는 약 90도를 이루게 하며 탁구대보다 약간 높게 위치시킵니다. 라켓면은 약간 숙여줍니다. 시선은 타구 지점을 향합니다. 타구 지점에 맞추어 스윙을 앞으로 하면서 임팩트합니다. 팔로스로우 후에는 재빠르게 다음 공을 대비합니다. TLT 등급은 신체적 제한이 있으니 어깨로부터 스윙을 합니다. 라켓은 보호끈을 사용해서 잡아줍니다. T3-TO 등급은 상체의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휠체어를 전후-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13. 휠체어 탁구 포핸드 드라이브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휠체어 사용자에게 탁구를 가르칠 때는 휠체어 사용의 특성과 함께 탁구 기술을 통합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 제한을 고려하여 자세와 스윙 동작을 지도해야 합니다. 휠체어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몸의 중심을 잘 잡고 안정적으로 스윙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휠체어 선수의 휠체어를 탁구대 엔드라인과 맞추고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타구 지점을 확인하며 라켓을 탁구대 밑으로 내리며 백스윙합니다. 라켓면은 약간 숙여줍니다. 시선은 타구 지점을 향합니다. 타구 지점에 맞추어 회전을 하면서 공을 낚아채듯이 임팩트합니다. 공에 따라 라켓 각도 및 스윙의 궤적을 조절하도록 합니다. 팔로스로우 후에는 재빠르게 다음 공을 대비합니다. TLT 등급은 상체의 심각한 기능 감소로 인해 드라이브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사이드 방향이나 네트 앞에 떨어뜨리는 랠리 위주의 기술을 지도합니다. T3-TO 등급은 휠체어의 중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수행합니다. 14. 휠체어 경기 방식과 스탠딩 경기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복식 경기 중 리턴 방식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스탠딩 경기에서는 복식에서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리턴을 합니다. 하지만 휠체어 선수가 있는 경기에서 복식에서 복식조의 한 명 이상의 선수가
신체적 장애 때문에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경기를 할 때 서버가 먼저 서비스를 넣고 리시버가 리턴을 하고 난 후에는 장애 선수가 속한 조의 양쪽 선수 중 누구라도 리턴을 할 수 있습니다. 15. 장애인 탁구 등급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체 장애는 1등급에서 10등급까지로 나뉩니다. 휠체어 선수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되고 스탠딩 선수는 6등급에서 10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지적장애는 1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로 구분됩니다. 16. 등급 분류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기능적 등급 분류를 받을 때 선수는 라켓, 보조기나 의자, 그리고 휠체어 등 경기 중에 사용하는 물품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등급 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할 경우에는 등급이 선수에게 덜 유리한 쪽으로 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17. 경기 종목에 대해 설명하시오. 개인전과 단체전이 있고 경기 방법은 조별 리그전 또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탁구 경기는 국제탁구경기연맹 ITTF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서비스 규칙은 국제장애인 탁구연맹 ITTC 규정에 의합니다. 18. 경기 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경기 공간은 길이 14m, 너비 7m, 높이 5m 이상의 직사각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4곳의 모퉁이는 서라운드로 막아야 합니다. 휠체어 경기의 경우 경기 공간을 줄일 수 있지만 길이 8m, 폭 6m 이하로 줄이지는 못합니다. 바닥은 밝은 색상이어서는 안 되며 밝게 반사되는 것이나 미끄러운 것도 안 되고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휠체어 경기의 바닥재는 단단한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대회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에서는 바닥재로 나무나 기타 국제탁구연맹이 승인한 브랜드 및 감을 수 있는 형태의 합성 재질을 사용합니다. 19. 렛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서비스할 때 공이 네트 어셈블리를 건드린 후 상대방 코트에 닿았을 경우입니다. 리시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단, 리시버가 공을 치려고 시도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서비스나 리턴을 하지 못한 것이 선수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경기가 심판에 의해 중단된 경우입니다.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리시버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할 때 아래 상황이 발생하면 렛이 됩니다. 첫째, 공이 리시버의 코트에 바운드된 뒤 네트 방향으로 돌아올 경우입니다. 둘째, 공이 리시버의 코트 위에 멈춰 섰을 경우입니다. 셋째, 단식에서 공이 리시버의 코트에 바운드된 뒤 양 사이드라인 중 하나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20. 휠체어 장애인 득점 점수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양 선수가 신체적 장애로 인해 휠체어에 앉아서 경기를 할 경우에는 첫째, 상대편이 공을 치는 순간 허벅지의 뒤쪽이 의자 또는 쿠션과 최소한의 접촉 면적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둘째, 상대편이 공을 치기 전에 양쪽 어느 손으로든 탁구대를 건드렸을 때입니다. 셋째, 상대편의 휠체어 발판이나 발이 경기 중 바닥에 닿았을 때입니다. 넷째, 상대편 복식조에 최소 한 명의 휠체어를 탄 선수가 있을 경우입니다. 휠체어의 일부분이나 스탠딩 선수의 발이 탁구대 센터 라인의 가상 연장선을 닿을 때입니다. 이렇게 탁구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구술시험 대비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명확하게 대한 탁구협회에 문서화되지 않은 것이 같은 수험생으로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합격이라는 영광을 스스로에게 안겨주리라 확신합니다. 최 프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